바둑을 모르시고는 당연히 78번째 수 이후로 버그가 일어났기 때문에 78번째 수에 집중을 하시잖아요. 근데 바둑을 아시는 분들은 78번째 수를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전의 상황을 보는 거죠. 근데 68번째 수를 두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벌어집니다. 버그가 아니라 진 거예요, 그냥. 버그가 일어나서 만약에 제가 역전을 시키더라도 재역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68번째 수는 재역전을 안 당하죠. 오직 그냥 여기서 버그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축구에 혹시 손차박 논쟁이라고 아세요?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신진서 이 네 분의 이 순서를 매긴다고 하면 어떠세요? 그냥 저는 다만 바둑이 패러다임을 바꾼 그 점을 훨씬 더 조금 높게 쳐서 있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10년 전 알파고와 대결을 펼치고 이번에 10주년 기념 행사였죠. 이넨스 이세돌 국수님의 뉴 에라 비긴즈 행사를 마치시고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영원한 샌돌이신데, 샌돌 이세돌 국수님, 그리고 이넨스의 이승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10년 전에 사실은 사실 근처잖아요. 지금 스튜디오 근처. 거기에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세돌 국수님을 뵀었는데 10년이 딱 지나서 이렇게 뵀습니다. 이번 지금 행사가 하나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행사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된 건가요? 사실 저는 3월 9일날 제의는 많았어요. 네. 제가 참여를 해서 기념할 만한 행사라고는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넨스 대표님이 제안 주신 거는 정말 제가 기념할 만하겠구나. 10주년을 기념할 만한 특별한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저한테 그 10주년이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날인데 또 새로운 그런 추억, 기억을 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기획을 하신 거예요? 교수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수락해 주실지는 잘 몰랐는데 저희도 되게 놀랐고 그 행사도 사실 잘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먼저인데 저는 이제 스타트업의 시상식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뵙고 제가 그날 오후에 그 뉴욕으로 출장 가는데 존경하는 교수님만큼 존경하는 또 무스타파 슬라이맨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수님 안 그래도 딱 뵀는데 책에 인공지능의 시작은 알파고랑 이세돌 국수의 대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책도 봤는데 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내에서 시간을 딱 봤는데, 이제 거의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빅 이벤트일 것 같은데, 우리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팀분들이랑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내보면서 연락드려보고. 그게 현실이 됐군요. 네, 그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10주년 행사였고 사실 10주년 대국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많이 이제 헤드라인으로 신문 뉴스에 나온 게 좀 마치 10년 만에 바둑을 둬봤더니 이세돌 국수께서 더 빨리 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사가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런 행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대국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AI와 대국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대로 된 대국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로또를 사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고. 예.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의미를 주고 싶은 어떤 행사였어요? 일단 저희는 조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마주보고 대결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협력하는 미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에는 이런 알파고 같은 모델을 만드는 게 구글과 같은 빅테크 그리고 진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수많은 비용을 써서 만들었는데 교수님도 저희가 시간을 재봤더니 딱 18분 정도 만에 알파고 같은 모델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가 그리고 협력이 이끄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고 저희 팀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알파고도 그렇고 세계에서 한국에 이제 그 바둑 기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면은 저희 팀을 보면은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이 이런 행사를 빌미로 또 세계에 어떤 도전장을 냈다는 거에 저희 팀은 좀 또 나름의 또 의의와 또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전과 지금 10년 후에 그런 변화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0년 전 뭐 사실 만약에 우리가 바둑을 둔다고 치면 사실 10년 전과 뭐 그렇게 그런 큰 차이를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지고 이기고의 그런 차이였겠죠. 그건 뭐 큰 의미가 없고 10년 전에도 제가 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그냥 정말 아까 18분 만에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10년 전과 10년 후가 이렇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AI와 협력해서 나아가야 된다. 요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 너무 딱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예. 저는 이번 행사에서 그런 것들이 진짜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저 오마이걸 앨범도 사고. 그거 맞아요. 오마이걸 앨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정말요?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유튜브에 이제 이세돌 이넨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한 1시간 25분 정도 그 행사를 풀로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대국이라기보다는 이 AI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하나의 진짜 완벽한 바둑 프로그램 하나 만드시고 그거를 이제 직접 한번 도보시면서 얘가 어느 정도 잘 만들어졌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신 거잖아요. 저는 좀 굉장히 이번에 놀랐어요. 사실 처음 그 얘기를 듣고 걱정스러웠던 건 1차적으로 이게 되는 건가? 그죠.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면 당연히 대표님 입장에서 더 그렇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사실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걱정은 너무 일단 잘 됐고요. 근데 이게 말로 이렇게 하는데 18분 만에 그걸 만들어진다라는 게 말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기술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정말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술에 근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진짜 이 기술이 지금은 뭐 B2B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B2B뿐만 아니라 B2C로 개인들에게도 보급될 그게 많고요. 에이전트 그런 것들을 사용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오히려 사용할 그게 별로 없죠. 업무적으로 봤을 땐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분야에서는 지금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유행하고 있는 바이브 코딩을 좀 집에서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바둑 프로그램 만들어 보려고 몇 번 해봤어요. 근데 클로드로도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되죠, 안 되죠. 저도 사실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해봤는데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근사한데 두다 보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었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알파고랑 대국을 했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뭐 영국인가 어디 뭐 미국인가의 서버를 엄청 크게 두고서 그게 연산을 엄청나게 해서 이국수님이랑 둔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또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 바둑 두는 모델 자체는 그 엔비디아에서 그 DGX 스파크라고 지원해 주셨어요. 한 이 손바닥만한 하드웨어 하나로 이제 고내에서 바둑에 이제 생각하는 머리 쪽은 거기서 돌았고 대신 나머지 인프라 같은 경우는 다 마이크로소프트 AI 클라우드 위에서 돌았고 네. 제작은 클라우드에서 했고 그다음에 제작한 게 완성된 바둑을 둘 때는 요거 하나에서 돌린 거군요. 그때는 이제 바둑 두려고 엄청난 서버를 돌렸었던 건데 그런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10년 기념대국으로 지신 게 아니다라는 거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좀 이게 재밌는 그래도 말씀도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꼭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축구에 혹시 손차박 논쟁이라고 아세요? 차범근, 박지성 이렇게 세 분 중에 누가 최고냐. 그래서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신진서 이 네 분의 이 순서를 매긴다고 하면 어떠세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이창호 사님을 꼽을 겁니다. 예. 그 다음은 뭐 조은영 국수님 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신진서 구단이 아직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좀 이른 것 같고요. 저는 안 되죠. 3위. 기록적으로 몇 번 우승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달라요. 그때 몇 번 우승했는지 지금 제가 우승했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창호 사님은 기록적인 걸 넘어서 가지고요. 바둑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신 분이에요. 예전에 두었던 그것을 이창호 사님 이전과 이후가 좀 나뉩니다. 그 정도로 패러다임을 바꾸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논쟁할 필요가 없이 최고는 이창호 사님이 아닌가 싶고요. 조은영 국수님 같은 경우에는
조남철 선생님 이후로 이제 한국 바둑이 됐습니다만 조은영 국수님이 없었으면은 당연히 이창호 사님도 없으셨을 거고요. 한국 바둑을 그 전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죠. 이창호 사님의 뭐 스승이자 그 전부터 뭐 한국 바둑길을 이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뭐 두 분이 사실 누가 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저는 다만 바둑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 점을 훨씬 더 조금 높게 쳐서 이창호 사님 좀 꼽고 싶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의 이제 평가는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요 두 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바둑계 인물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창호 국수님께서 이렇게 단단하게 이로 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야라고 보여주셨을 때 또 그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신 게 또 이세도 국수님이시잖아요.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창호산 이전의 바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바둑이. 저 바둑이 사실 굉장히 특이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창호사님 이전에 아주 어떻게 보면 평범한 바둑을 둔 거고요. 예. 이창호사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까요? 사람이 두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그런 바둑을 제시하신 거죠. 특히 이번에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인공지능 형태로 봤을 땐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창호 국수님의 바둑과 인공지능의 그렇죠. 바둑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바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창호 구단께서도 한창 두실 때 이제 컴퓨터, 수일기 뭐 이런 수식어가 이렇게 뒤따랐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한 100수 정도 두고 나면 이창호 구단 지금 양보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계산서 뽑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안 질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가 이제 이창호 국수님의 전성기인 것 같은데 그때 붙어보셨잖아요. 이세도 국수님께서도. 그러면 그때 이창호 구단을 붙어보셨을 때랑 알파고랑 붙어봤을 때랑 좀 이렇게 마음의 차이? 뭔가 이거는 해볼만 하겠다 뭐 이런 어떠셨어요? 그거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이창호사님은 뭐 대국수님이시고요. 사람이 그래요. 알파고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어렸어요. 사실 이창호사님과 첫 대국 97년도인가 이렇습니다. 당시 못 모르고 듣고요. 한 2000년도부터는 제 목표였고 이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대상이긴 했습니다만은 또 그때는 저도 이제 한참 막 올라가고 있던 때라 자신감 있게 막 했던 것 같고요. 계속 호각이셨잖아요, 막 그때는. 장사님이 왜시죠? 근데 저는 딱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습니다. 첫 대국이 97년인데요. 그때가 이제 속기전이었어요. 저는 첫 대국이니까 얼마나 또 긴장하고 막 물론 당연히 패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더라고요. 잡으러 오는 줄 알았네. 막 그래서 제가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잡으러 갔어야 되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도, 막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이제 이창호사님 뭐 돌부처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래가지고 너무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면 이창호사님 그런 말씀 거의 안 하십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가 만으로 1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아이랑 두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인간적이고. 네, 인간적인 면도 있고 그런 면을 보고 나니까 너무 막연했던 상대죠. 아니면 뭐 구름 위의 존재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제가 나아갈 그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뭐 아까 알파고 이창호사님 비교를 하셨는데 알파고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그전에는. 근데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약간 인간적인 존재로 느껴지면서 제가 바둑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나아갈 길이 보이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걸 좀 빨리 그래도 들으셔갖고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이창호 프리미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창호 구단께서는 실수를 해도 상대방이 알아차리지를 못한다. 이 수가 대체 무슨 수인지 오히려 혼란에 빠진다 막 이런 얘기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인자 프리미엄입니다. 1인자 전형적인 1인자 프리미엄인데 그 프리미엄이 굉장히 예전에 그런 1인자보다 더 크죠. 예, 사실상 절대적 1인자였기 때문에요. 그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창호사님 두시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실수에 가까운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아, 계산서가 나오셨나? 아, 양보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끝났나 본데. 요 정도로는 내가 안 돼. 좀 더 해야 되나? 요렇게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하면서 오히려 무리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직후에 그 프리미엄을 누리시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세돌 국수님인데 알파고랑 붙을 때는 얘가 주는 게 내가 판단이 안 되잖아요. 어떠셨어요? 알파고 프리미엄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사실은. 제 대국이 끝난 이후에 다른 기사들이 뒀으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프리미엄이라기보다 너무 몰랐죠. 알파고라는 대상을 너무 몰랐죠. 프리미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 것 같고요. 너무 처음 봐서. 예. 궁금은 해요. 네. 저처럼 버그를 일으켜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둬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가. 그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국을 한다면 네. 우리는 훨씬 더 위에 버전 AI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길 수 있는가. 뭐 이런 점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도 좀 아쉬운 게 해설을 들었을 때 많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이세돌 국수께서 알파고에 맞춤형으로 좀 두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회고록을 봐도 좀 계속 알파고 어느 지점에서 얘가 잘못할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감안하시고 두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때 정말 이세돌 전성기의 느낌으로 그냥 내 바둑을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되죠. 그래도 안 돼요. 네. 다른 기사가 뒀으면 어땠을까도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는 어떨까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안 됐을 겁니다. 버그 없이 이기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궁금은 해요. 어찌됐든. 버그 없이 이긴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 알파고도 실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사람의 실수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파고를 그리고 사실 5판 분이 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만약 우리 50판 이렇게 뒀다면 알파고는 이래 이렇게 하겠지만 5판 둬가지고는 그 5판으로 보면은 버그 없이 이기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국수님께서 프로 기사를 하실 때 그 누구보다 이 복기를 엄청 열심히 하셨다. 그 복기라는 게 이제 바둑이 끝나고 나서 이 대국을 다시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바둑만 문화인데 지금 방금까지 싸운 사람이랑 우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토론하고 거기에서 이제 답을 찾고 이런 걸 하는데 알파고랑 끝나고 나서는 아마 동료 기사분들이랑 이렇게 복기를 하셨을 텐데 처음 보는 알파고랑 붙고 나서 복귀를 했을 때 원래는 다들 무조건 인간이 이긴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시작 전에는 딱 붙고 나서 복귀까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1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귀가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 혼자서 조금 무너진 감이 있어가지고요. 2국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과 대국에서는 어찌됐든 서로가 난 이런 생각을, 의도를 가지고 했어. 이렇게 뒀어 했는데, 알파고는 그게 없잖아요. 무엇보다 이국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빠졌고 왜 패배했는지 잘 명확하게 어떻게 하질 못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약간 실수를 해주는데 끝내기에서. 근데 끝났는데 알파고가 만약에 이겼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알파고는 이길 만큼만 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까 사실 제가 하다가 말을 멈춘 게 계산을 했는데 이상하게 알파고가 조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짠가 해가지고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볼 때 실수 같지만 얘는 계산해서 보기 때문에 그게 실수가 아니라 어렵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계산된 걸로 그렇게 간다면 너무 무섭죠. 그냥 입장에서는 갖고 노는 거니까 지금 사람을 갖고 노는 거니까. 그 알파고 시리즈가 끝난 이후에도 연구를 했으면 좀 정확하게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위 버전이죠. 1년 후쯤에 상위 버전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좀 알게 된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능력으로는 그걸 찾지를 못했던 거죠, 사실은. 알파고 대국에서 느꼈던 점이고요. 사실 복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둑이라는 게 승패를 나뉘는 게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이기고 지는 거는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바둑이라는 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둘이서. 근데 그 작품이 완성이 되려면 복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뒀어.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 이게 들어가야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둑 수담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것만으로 되기에는 부정확하거든요. 수담을 나눴을 때 그걸로만 충분한 것들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복귀 때는.
이거 왜 뒀었지? 한 것만 사실 이렇게 서로 의견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거네요. 이 사람이 왜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걸 했었는지.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알파고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거를.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실 막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어딜 둬야 된다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만약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번에는 그 모델은 모델대로 바둑을 두고 그 모델이 둔 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모델이 따로 있었고 국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쉽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두기 전에 미리 이걸 알려주는 모델이 또 따로 있었는데 3개가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모델이랑 알려주는 모델은 사실 같은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무슨 병기처럼 대국만 두는 모델이 또 따로 있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디에 둘지를 스스로 뭐 알려주면서 여기에 두지는 않았던 뭐 형태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걸 정말로 우리 선생님처럼 바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델을 만약에 우리가 개발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태인 건가요? 사실 완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날 뭐 만약 교수님이랑 사실 이 바둑 만드는 시간은 18분밖에 안 됐지만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었다면은 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어떤 스타일로 알려줘라든지 뭐 아니면 부가적인 아이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애드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AI의 해석 가능성이잖아요. LLM은 원래 블랙박스라서 얘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모른다라는 게 바둑도 똑같았던 거고 지금 AI도 똑같은 건데 그게 이제 좀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는 영역인 거네요. 바둑도 왜 뒀는지, AI가 왜 판단을 했는지. 물론 이제 그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그걸 해석한다기보다는 이 둔수를 가지고 다른 모델이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델의 블랙박스를 파헤쳐서 해석한다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분리가 돼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바둑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나이 들고 어른의 입장에서는 바둑을 배운다고 했을 때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어요, 사실 이게. 근데 이걸 AI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바둑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룰부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걸 AI가 사람 대신 할 수 있는가? 요 얘기는 사실 바둑뿐만의 그런 얘기는 아니죠. 국한돼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미 사실 수학, 영어 뭐 이런 것들 지금 AI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워요. 수학이나 영어를. 근데도 학원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수학, 영어, 뭐 혹은 다른 기타 학문 실제로 뭐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정말 우리 학원을 대체하고 정말 사람만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AI가 언제쯤 예상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너무 그 시점은 사실 좀 어려운데요. 지금 수학을 사람보다 잘하는 이런 거는 이미 월등히 뛰어나 있고 변호사 시험, 뭐 수학, 올림피아드 이제 뭐 다 모델들이 훨씬 잘하는데 그걸 잘 가르쳐주는 영역은 휴먼 터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과정 중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랑 이제 말씀 나눈 그 AI도 사실 말투 자체는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조금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는 되게 빨리 올라오고 있으나 교육에 있어서 휴먼 터치는 표면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영역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측정하기 어려워서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계속 그런 부분들도 어떤 안목지처럼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요새는 이제 소위 뭐 얘기하는 한 5년에 10년 내에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이제 교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사실 요게 궁금한 게요. 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금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르쳐 주는 것도요? 예. 바둑은 우리가 유일한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그 추상 전략 게임은 진짜 가르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가능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바둑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어지간한 건 다 가르칠 수 있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AI를 사실 만들어서 그 이세돌 국수님이랑 대결을 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바둑을 해결을 하면 다른 데 다 적용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미였었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홍보하기가 가장 물론 그렇죠. 예. 근데 바둑을 잘 두는 것과 바둑을 잘 가르치는 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한 차원이 아니라 뭐 한참 더 높은 그런 레벨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세돌 국수님 하면은 알파그라운드 쓸 때 그 사국의 78수였나요? 그게 이제 신의 한 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78수 덕분에 AI 딥러닝이 더 발전을 했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많은 개발자들이 그 순간을 보고서 내가 할 일이 있겠다 싶어갖고 AI 뛰어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이 인류사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둘 다 사실 되게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사건 자체는 진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무한히 열었기 때문에 여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이제 AI 산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일으킨 아주 발단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78수를 볼 때에 저는 사실은 국수님이 이기셔서 마냥 좋은 개인이었는데, 지금 사실 이 산업을 현장에서 이제 구축하고 있는 어떤 그 개발자 혹은 기업의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모델이,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인간의 도메인에 대한 깊은 전문가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 수준으로는 사실 갈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이제 AI가 그냥 혼자 스스로 발전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이 개입해서 그걸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 이 사건 혹은 인터랙션들은 앞으로도 계속 바둑 외에도 모든 도메인에 다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저희 산업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도메인 전문가가 인공지능 전문가보다 사실은 더 또 중요한 뭐 그런 형태를 보면서 굉장히 다채롭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그게 10년이 지나고 보니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 알파고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인공신경망이죠.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배제를 하지 않습니까? 바둑에서 1선, 2선, 초반에는 사람들은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처음에 조금만 가르쳐서 또 거길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너무 안 좋거든요. 상식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인간은 거의 뭐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예전에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들은 그거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경우의 수 거의 대다수를 다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알파고는 배제를 해버려요. 사람처럼 쓰잘데기 없는 거에 리소스를 이렇게 쏟질 않습니다. 그게 가장 놀라웠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거는 그대로 지금 다 하고 있죠. LLM 기술에도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럼 얘가 배제를 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관련성이 높은 걸로 오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관련성이 높은 것만 하는 거지. 다 배제를 합니다. 그때 당시 알파고는 초창기다 보니까 배제하면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아직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배제를 해버렸죠. 그리고 또 특히 중앙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중앙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직도 언어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습니다. 물론 계속 좁혀지고 있어요. 데이터가 되면서 한정적인 그걸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바둑처럼 그렇게 되시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씩 오류가 나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일종의 버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제미나이도 사실 완벽하진 않죠. 기타 다른 것들도 LLM 기술을 접한 것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런 버그들은 계속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파고가 했던 그 배제하는 기술이 거의 대부분 LLM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 78수가 버그를 일으켰잖아요. 되게 지금도 궁금한데, 그게 인간 최고수랑 뒀을 때 그거 먹히는 수였습니까? 아니면 안 먹히는 수? 안 먹히죠. 안 먹히는 안 수였어요? 먹힙니다. 잡히는 수였어요?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78수는 안 되는 수지만 이미 각오하고 간 거기 때문에요. 바둑을 모르시고는 당연히 78번째 수 이후로 버그가 일어났기 때문에 78번째 수에 집중을 하시잖아요. 근데 바둑을 아시는 분들은 78번째 수를 그렇게 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전의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68번째 수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68번째 수가 두어진 상황부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68번째 수가 그러면 정수였냐? 아니죠. 굉장히 이상한 수예요. 말이 안 되는 수입니다, 그게. 그 이후에 나온 그 인공지능도 보면 제가 안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뭐 거의 이거 뭐 저 있는데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알파고의 능력을 감안했을 때는 힘들겠다. 그 정도예요.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건 아니고요. 근데 68번째 수를 두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건 그냥 승부수네요. 그렇죠. 되거나 안 되거나. 네. 버그가 아니라 그냥 진 거예요, 그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아니, 바둑도 AI 입장에서는 안 좋다는데, 한가하게 거기 두고 있으면. 예, 안 되는 수죠, 원래는. 근데 78번째 수는 그냥 진짜 오직 버그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68번째부터는. 근데 어디서 버그를 일으킬 것이냐. 근데 거기뿐이 없는 거죠. 거기서 버그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승부였던 겁니다. 그럼 68번째 수를 두셨을 때 이쪽을 안정적으로 그냥 잡아버렸잖아요. 나 그냥 중간에서 나중에 진짜 그냥 맨몸으로 싸울래라고 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놓고 딱 가실 때 78번째 수까지 예상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 중앙에서 뭔가 버그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데를 두면 그 중앙 쪽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또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버그가 일어나서 만약에 제가 역전을 시키더라도 재역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68번째 수는 재역전을 안 당하죠. 저는 이미 두텁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버그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따르게 뒀다가 만약에 여기서 버그가 일어나서 제가 역전을 시켰다선 치더라도 다시 역전 안 당하는 법은 없잖아요. 완벽하게 그냥 한마디로 바둑도 나쁜데 단단하게 지켜놓고 오직 그냥 여기서 버그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68번째 수는 저는 그걸 아직 안 찾아봤어요. 찾아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해설자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설을 했을까? 68번째 수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인데 그걸 어떻게 해설을 했을까는 좀 궁금은 해요. 저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직장인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바둑계는 아무튼 그 알파고가 들어오고 나서 좀 공부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냥 변화라고 얘기하기도 그럴 정도로 천지가 개벽을 했죠, 정말. 예전에는 당연히 이런 바둑의 기술 발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당연히 프로 바둑 기사들이 있죠. 프로 바둑 기사들은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또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젠 공부예요. AI를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아, AI가 어떻게 두나? 이렇게 두는 거구나. 이렇게 둬야 되는구나. AI의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또 느끼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초반에 그런 부분들은 거의 사실 AI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번에 30수는 50수까지도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완전히 좀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히 이 바둑이라는 게 추상 전략 게임이다 보니까 초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추상 전략의 가장 이제 근접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바둑돌이 어느 정도 놓이게 되면 돌들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나요. 그때는 굉장히 이제 수익기 능력이 중요합니다. 수익기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체스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체스에서도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일어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바둑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전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포진을 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포진을 짠다. 기본적으로 전투가 일어나는 수익기의 영역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포진을 짰기 때문에. 근데 포진을 처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없어요. 근데 추상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AI를 보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런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전투만 남은 거네요. 그렇게 보면. 수익기, 예.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둑이라는 게 AI, 컴퓨터가 봤을 때는 우리 눈에는 여전히 무한해요. AI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AI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한한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항전적인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근데 다른 이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바둑처럼 그렇게 완벽히 룰이 명확하고 한정적인 상황으로 바라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둑계처럼 이런 변화를 주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바둑이라는 게 이걸 AI를 활용한다고 하기가 좀 그래요. 협업을 한다?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충분히 협업하고 활용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